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다른 유튜브를 보고 투자라는 걸 투자했는데 잘못된 경우도 많고, 구독자가 많은 이제 유튜버들 중에, 부동산 경매 유튜버들 중에 자기가 이렇게 가리켜서 아니면 자기가 추천해 주는 거 투자해서 큰 돈을 번다. 그걸 자기도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서 투자도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망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근데 네. 야외가 아니에요. 야외에서 이제 물건 뭐 이렇게 소개하거나 추천해 주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뭐 아무거나 막 사도 되냐? 추천해 주는 거 다 사도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위험해서, 나 이거 경매 너무 위험해요. 뭐 돈 괜히 잘못 받아가지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경매 여태까지 투자했던 것들의 이제 경험과 노하우로 뭐 진솔하게 아닌 건 아니다, 괜찮은 건 괜찮다, 담백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기름기 쫙 빼고 쫙 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느낌이 이제 새로우니까 나도 되게 집중을 하게 되고 뭔가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되는. 우리 경매 파이터 악성 댓글이 너무 많잖아. 네. 이미지 때문이야. 내가 보기에는 뭐 무슨 조포 형님이야, 뭐 그렇게 좋으면 네가 다 하지. 뭐 엄청나게 악성 댓글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이웨이를 가는 거죠. 네, 악성 댓글은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다른 유튜브를 보고 그걸 투자라는 걸 투자했는데 잘못된 경우도 많고, 그리고 구독자가 많은 이제 유튜버들 중에, 부동산 경매 유튜버들 중에 자기가 이렇게 가리켜서 아니면 자기가 추천해 주는 거 투자해서 큰 돈을 번다. 그걸 자기도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서 투자도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망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건 얘기 안 하잖아. 그건 못하지. 근데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자를 해서 내가 잘못된 것도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안 오겠죠. 뭐 컨설팅을 맡기든 수업을 맡기든 실패한 사람한테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굉장히 물론 위험한 것도 많고, 돈 될 줄 알고 투자했는데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공실 나면은 괴롭고, 막 아프지. 아파, 공실 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뭐 시청자 입장에서 형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그래. 어떤 게 좀 궁금하고. 첫 번째 질문. 3천만 원 아니면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해야 돼요? 소액 투자. 그리고 저 한 10억인데 이런 분들은 없어요. 보통 소액으로 한 몇천 정도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돼요? 물어보잖아.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겁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이걸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 그러면 소액 투자인데 빌라를 있네요? 소액 투자면? 근데 보통 욕심은 아파트도 하고 싶어 하셔. 그러면은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게, 아파트는 일단 빼고 3천에서 너무 소액이니까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그러면은 빌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작은 게 소액이겠죠. 그러면 원룸. 왜? 원룸 빌라를 싸게 낙찰 받는 경우도 있어요. 몇천 원에 낙찰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경매를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나중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원룸을 팔기 위해서는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룸은 누가 임대로 들어가고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지, 이걸 내가 실거주로 원룸을 산다거나 맞네. 투자로 원룸을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금이 적으니까 작은 걸로 난 노후에 안정적인 자금을 만들려고 따박따박 그냥 월세 몇십만 원 받으면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원룸이 지금은 뭐 원하는 월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축은 계속 생길 거고, 내 경매 물건은 내가 낙찰받은 거는 계속 구축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월세를 시간 지나서 더 받는 게 아니라 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출 받고 뭐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알고 보면 개털이다.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언제든 팔고 나올 수 있냐. 그거를 일단 우선순위로 봐야지 편합니다. 노후가. 노후가 편하고. 좋아. 그럼 첫 번째 원룸 하지 마라. 원룸은 피해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사는 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디 살고 싶어요? 신축을 당연히 살고 싶겠죠. 아우, 아파트지. 그러니까 아파트 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소액이니까 일단 빌라로 얘기하자고요. 아파트지 그것도. 일단 빌라로 얘기하자고. 왜냐면 아파트는 억대가 넘어가니까. 물론 빌라도 억대가 넘어가지만 대출 끼고 뭐하고 하면 소액으로 가능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팔릴 만한 부동산을 사라. 그래야지 언제든 팔 수 있다라잖아요. 그럼 팔릴 만한 거는 일단은 방이 3개여야 돼요. 3룸. 방 2개, 보통 2개가 많잖아, 근데. 2개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3룸이 귀하단 말이야. 3룸이 귀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빌라를 사는 사람은 아파트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빌라를 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가족 구성원이에요. 뭐 3인 가족, 4인 가족. 빌라는 3룸도 그렇게 뭐 부담되는 거 아니니까 보통 실거주 입장에서는 3룸을 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3룸을 사야 되고, 사지 말아야 될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뭐 4층이라든가 5층. 그런 집은 일단은 전세 자체도 잘 안 나가요. 그럼 매매는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야 될 거는 3룸이지만 아무리 3룸이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없는 4층, 5층은 좀 피해라. 그렇게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언덕이 심한데. 한번 올라가서 뭐 편의점 가더라도 맘먹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집은 좀 피해야 되고. 위반 건축물 있잖아요. 위반 건축물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 옥상에 이제 원래는 그 베란다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건물식으로 져가지고 위반 건축물을 해서 방을 2개인데 3개로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기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팔기도 좀 힘들어요. 왜냐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위반 건축물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안 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도 전세 대출이 안 돼요. 전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전세도 안 나가고 팔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피해라. 서울에 웬만한 데 위반 건축물이 없는 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위반 건축물은 꼭대기층만 있잖아요. 그러면 3층, 2층을 사면 되지. 4층 꼭대기층에 위반 건축물 많으니까 꼭대기층보다 그 밑에 층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다 거래가 되니까 뭐든지 부동산은 싸면 팔리잖아. 그래서 싸면 팔리긴 하는데 진짜 싸야지 팔리는데 아무리 내가 싸게 샀다고 해도 그거보다 더 싸게 팔진 않을 거 아니야. 자기가 손해보면서. 그렇지. 손해볼 수는 없다. 황금성이 중요한데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걸 먼저 팔리겠죠. 이거 좋은 정보인데.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피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경매 중에? 그러니까 뭐 신축이어도 원룸을 좀 피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구축 3룸이 좋습니다. 원룸은 피하시고 왜냐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나 5층 고층인데 또 언덕 살짝 언덕이 있잖아요. 한참 언덕을 뭐 한 20분 걸어간다. 그런 경우는 일단 팔리지 않으니까 나는 좋아도 팔리지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야 될 일단 빌라는 첫 번째 원룸,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빌라, 세 번째는 위반 건축물 빌라를 피해야 된다. Let's go.